트렌드 라디오입니다. 2026년 예산안 홍보 자료가 오늘 발표가 되면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무려 27조나 투입해서 다가오는 고령화에 특급 대응을 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분들 위한 다양한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고 기초연금이 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어르신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진짜 뉴스들을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노인 정책 관련 최초 진짜 뉴스가 될 듯합니다. 일단은 영상을 알려드리는 현재는 9월이기에 9월달 노인 관련 진짜 뉴스들, 정책, 혜택들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부터 보시고 2026년 바뀌는 뉴스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순서를 필수적으로 봐주셔야 하는데요. 9월 뉴스도 종합하면 엄청난 뉴스들이 있어서 꼭 어르신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2026년에는 기초연금 인상, 고령자 통합장려금 신설,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이 뉴스들은 모두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제가 내용 꼼꼼히 모두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의 내용 공유는 진짜 뉴스 트렌드 라디오를 운영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먼저 9월 뉴스인데요. 이거부터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무료 정책이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2년간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해당 내용 시행된다면 9월 중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위한 대규모 채무 감면 정책이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을 봐주시고요. 9월 15일부터는 2024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원, 사용액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시작됩니다. 이 정책은 카드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카드를 쓰신다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도 됩니다. 2024년 9월에서 11월 때 대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신 분들은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줍니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일시는 9월분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페이백으로 온누리 상품권 받으시면 5년 안에 쓰시면 되고요. 이건 다들 모르실 텐데요. 상생소비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이 상생소비복권도 자동 응모가 됩니다. 신청 한 번에 두 가지 정책이 신청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카드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상생페이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 시행이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9월 15일이 되면 또다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생소비복권도 설명드릴 텐데요. 9월 15일부터 정부가 상생소비복권 10억 원 지급 이벤트를 하는데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총 10억 원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 누적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복권이 지급이 되며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각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각 100만 원, 4등 약 1,300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권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해당 복권은 9월 15일부터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트렌드 라디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9월 달에는 무조건 온누리 상품권 쓰셔야 하는데요. 현재 온누리 상품권 쪽으로 정부 지원금이 쏠리고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카드형으로 결제하면 최소 20%에서 30% 할인 혜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박 상황입니다. 일단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구매할 때 10% 할인 구매가 가능한데요. 카드형으로 연결해 결제할 경우
내 신용 체크카드가 연결 가능해서 카드 실적, 카드 혜택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용 가능한 곳들이 많아졌고 내 신용 체크카드로 쓰기에 굳이 사용처 확인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면 알아서 상품권 결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9월 말까지 매주 10% 이상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1만 원 이상 누적 사용을 하면 최대 10% 환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온누리 상품권 구매할 때 10% 할인받고 구매 환급 10%가 더해져서 20%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유의사항과 결제 금액별 환급 금액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10%에서 20% 추가 환급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전국 49개 지역에서 만약 결제를 하는 경우 추가 환급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지역에서 결제를 한다면 구매 할인 10%, 기존 이벤트 10% 환급,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사용 환급 10%가 더해져서 최대 30% 할인 및 환급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온누리 상품권 진짜 안 쓸 이유가 없겠죠. 특별 재난지역 환급은 12월 말까지로 9월 말까지는 10% 환급이 되며 그 이후부터는 20%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온누리 상품권은 무조건 혜택이 좋기 때문에 물건 구매할 때 식사하실 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정말 가입을 추천하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제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쿠폰 혜택인데요. 이미 시행된 정책이라 쿠폰이 소진된 사이트들도 있지만 야놀자 여기어때 제외하고 다른 사이트는 아직 쿠폰이 남아있으니 꼭 영상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숙박비가 쑥 내려가 쑥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됩니다. 해당 정책은 8월 20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특별 재난 지역편으로 8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31개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5만 원 숙박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7만 원 미만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을 받을 수 있기에 여행을 가거나 숙박을 해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쿠폰 없이 예약을 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일단 이 혜택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외로도 전국 지역에서 최대 3만 원 숙박 쿠폰 지원 정책도 따로 진행되는데요. 가을편, 겨울편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가을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각각 1인당 1장씩 받을 수 있으니 가을편, 겨울편 각 1장씩 2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쿠폰, 7만 원 이하 숙박 예약 시 2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가을편, 겨울편 할인권은 1인당 각각 한 매씩 2매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을편, 겨울편 두 개 다 이용하시면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 재난 지역편을 이용하신다면 가을편 3만 원 대신 5만 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숙박 쿠폰을 2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숙박을 하냐에 따라서 최대 6만 원에서 8만 원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숙박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특별 재난 지역편의 경우 야놀자 놀 11번가 여기어때 하나투어 웹투어 등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가을편, 겨울편 숙박 할인권 발급의 경우는 11번가 야놀자 놀, 노랑풍선, 도라루팡, 마이리얼 트립, 반려생활, 옥션 여기어때, 제주닷컴, 지마켓, 카카오톡 예약, 호텔 엔조이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2조 8천억 원의 의료비 환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환급이 되기에 9월 중에 연락을 받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이로 인해 213만 명이 평균 13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부 공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특히 시니어층과 저소득층이 받을 확률이 높은 정책이라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지난해 우리가 사용한 의료보험을 환급해 준다는 얘기고요. 요게 8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환급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걸 제도 이름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의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의료비 상한이 있습니다. 그 상한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의료비를 냈다,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 상한이 넘은 만큼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국민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작년에 2024년에 의료비가 어느 정도 나가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모든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부 분들, 제가 21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213만 명 정도만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락이 오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정부가 요새 조금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환급하는 금액이 올라가서 2024년에는 약 2조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받는 분들은 약 213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드렸듯 2조 8천억 원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액은 약 131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은 다르겠죠. 평균이라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만약 개인별로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표를 통해서 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가입자인데 내 월 기준은 보험료가 57,000원 이하다.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으로 작년에 내가 87만 원 이상 의료비를 내셨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 소득 1분위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도 있는데 13,800원 이하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 분들의 경우는 지금 한 11만원에서 한 20만원 사이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작년에 내가 의료비로 313만원 이상 지출을 하셨다. 혹은 400 얼마를 지출하셨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환급이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일수록 환급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명에게 의료비 환급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전에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하신 분들 약 108만 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받으신다면은 따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계좌로 환급이 된다, 자동으로 환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지급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동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 시청자분들한테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연령별로 따졌을 때 65세 이상 분들이 121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65세 이상 대상자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요거를 보낼 거예요. 요게 의료비 환급을 신청을 해라 라는 안내문인데 요거를 받으신다면은 공단 누리집
공단 홈페이지죠. 그리고 아니면 건강보험 모바일 앱, 아니면은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의는 1577-1000번으로 하실 수가 있고, 신청은 이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방문 신청을 원하신 분들은 본인 사는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시면 본인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새롭게 바뀌는 65세 정책 혜택들인데요. 꼭 필수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확대가 됩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께 지난 6년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내년에도 역대급 규모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로 받게 되는 소득은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더욱 많은 노인 일자리가 제공이 되니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는 대략 11월 말 또는 12월부터 신청이 된다는 점인데요. 가짜뉴스들이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하라고 할 텐데 속지 마시고 11월 말에 트렌드 라디오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 그때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혜택이 생깁니다. 현재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전국민 버스가 무료가 된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정책의 일부 내용만 부각시킨 완전히 와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2026년부터 월 5만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사면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객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월 5만원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무료가 되는 신개념 대중교통 정객 패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걸 전국민 무료가 된다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 시민은 6만원대, 어르신은 5만원대에 이용이 가능할 입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K패스 환급 지원도 어르신분들은 올라가는데요. 기존 20%에서 내년부터는 30% 환급으로 환급률이 상향이 됩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을 봤을 때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은 좀 더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주택을 약 19만 호를 공급할 텐데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공공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100만 명에게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운영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또는 복지관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운영해서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분들에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활동이나 운동을 안 하면 어르신분들의 경우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근감소증은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면 참여하시면 좋은데 2026년에 100만 명에게 소득무관으로 75개 강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제공할 텐데요. 아마 이 정보는 어르신분들이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 2026년에는 꼭 작은 정책이더라도 트렌드 라디오와 함께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1인당 월 34만 9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거의 35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연말에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올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 2026년 1월부터는 이 34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관련해서 가짜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정부는 도대체 언제쯤 부부감액 폐지를 할 예정인지 트렌드 라디오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관련해서 8월 13일 국정과제 국민보고를 통해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폐지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로 나오면 가짜뉴스들이 내용을 과장 확대할 수 있으니 그땐 속지 마시고 트렌드 라디오에 댓글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감액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통합장려금이 신설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어르신 한 분당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소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매출 약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을 지급을 해서 공과금, 보험료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도 나오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 공문에는 몇 줄만 나와 있지만 트렌드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이 정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돌봄 의료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정책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관도 다르고 신청 방법 등이 달라서 정책 대상자나 가족이 이걸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이 되면 각 정책을 연결해주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해당 전담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 맞는 정책을 연결해줍니다. 보건소 의원, 요양, 식사, 이동지원 관련 정책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70세 어르신 김 씨는 당뇨 등 병원 정책, 낙상 위험 방지 정책, 장보기 목욕 청소 등 정책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구청장 지자체가 통합평가에서 개인별 계획을 세워주고 방문간호를 해주거나 주간보호센터 지원 정책, 욕실 미끄럼 방지, 침대 옆 낙상 센서 등 주거 개선 정책들을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어지고 신청 또한 간편해져서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경우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들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 정책을 제공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케어 매니저가 찾아가서 평가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방문 진료, 방문 구강 케어, 방문 맞춤 운동 등 의료 서비스와 케어 안심주택, 주거 환경 개선, 병원 동행 지원, 돌봄 택시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가사 도우미, 방문 목욕, 청소 등이 제공이 되고 기타 연계 돌봄으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정책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대상자별로 지자체별로 제공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해당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어르신 그리고 해당 가족들의 경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정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지원되는데요. 약 2,000건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나 소형 화물을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대당 44만 원 설치 비용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 사라질 예정인데요. 비과세 통장 혜택은 바로 은행이자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세 A씨는 펀드를 약 4천만 원 정도 가입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예를 든다면요. 원래라면 약 8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통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하여서 약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이라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사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고 원래 비과세 혜택을 주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기로 세제 개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지고 이자 세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실제 세제 개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경되는 항목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실 수 없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 중에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자나 투자 수익을 당분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권사 계좌는 만기를 은행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기에 65세 이상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자금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보자료 출처를 통해 가장 정확히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이런 내용을 과장 확대하는 가짜뉴스를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관련해서 어르신 연금 관련 추가 소식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 관련 세금이 약간은 낮아진다는 소식인데 관련된 분들만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50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같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도 발표가 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최신 어르신 뉴스와 내년도 어르신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버튼이 보인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